일반적으로는 이 두 생성 모델과 표현 학습이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지만 둘 다 이미지에 대해서 좀 시각적 이해와 그리고 의미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둘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결합을 하게 된다면 상호 보완되는 역할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 디테일을 캡처를 해서 표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표현 학습에서 이제 고도화된 어떤 표현을 얻으면 풍부한 그 이제 시메틱 가이던스를 생성 모델로 넘길 수가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이런 좀 상호 보완이 되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보면 이제 NLP의 벌트 모델이 있는데요. 텍스트 생성과 동시에 이제 특징 추출을 이룬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널리 사용되는 이미지 생성 그리고 표현 학습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통합시킨 모델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하냐면 또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미지 생성과 표현 학습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차원의 입력인 뭐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이든 아니면 이제 텍스트 임베딩이든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고차원인 이미지로 출력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표현 학습 그 고차원 입력인 이미지를 이제 2차원 출력인 이제 임베딩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제 두 개에 대한 통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 최근에는 이 매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이라는 밈 기반의 표현 학습으로 이제 높은 품질의 표현을 얻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이제 NLP에서 얻어낸 아이디어인데 이 입력의 일부 패치를 마스킹한 다음에 마스킹된 이미지를 다시 재구성하는 식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밈 방식의 가변형 마스킹 비율, 이 베리어블 마스킹 레이셔라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범위의 비율로 이미지를 재구성하도록 학습을 해서 이미지 생성이랑 또 표현 학습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이제 생성 같은 경우에는 높은 비율인 100%로 마스킹된 이미지를 재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표현 학습에서는 낮은 비율, 즉 0% 가려진 게 없는 이미지에 대해서 인코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밈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이제 그 무건 오차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흐릿한 출력이 나올 수 있어서 가벼운 마스킹 비율을 직접 결합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품질의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이 보건 오차라는 거는 생성된 이미지랑 그리고 실제 이미지 간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이 오차 자체가 이제 픽셀 단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러움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제 고품질 이미지 생성이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입력을 픽셀로 하는 기존 밈과 달리 입력과 예측 대상을 이제 의미 토큰으로 설정을 해서 생성 및 표현 학습을 이제 개선을 하게 됩니다. 생성 측면에서는 토큰 연산이 가능해지면서 이미지 생성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스킹된 토큰의 확률 분포 또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초반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낮은 수준의 표현을 잃지 않으면서 이제 점점 레이어가 쌓일수록 이제 얻게 되는 그런 높은 이미적 표현을 또 포함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논문에서 제안된 그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가변 마스킹 비율을 갖춘 그 토큰 기반의 밈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생성 모델이랑 또 표현 학습을 통합하는 이메이지라는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각 생성과 또 학습 표현의 성능 평가에 있어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뒤에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고,
여기서 지금 보는 뭐 비조건 이미지 생성 작업 또는 아니면은 이런 선행조사 같은 이제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한 방법은 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토큰화 시켜서 입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 VQGAN이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을 사용을 해서 토큰화 시키게 됩니다. 이 VQGAN 같은 경우에는 총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벡터 양자화 단계로 이미지의 연속적인 이제 특징 표현을 이산적인 토큰으로 변환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베딩 공간인 이 코드북이랑 이제 여기 CNN 인코더로 추출한 이 특징 벡터를 서로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값에, 그러니까 이제 작은 값이겠죠. 작은 값으로 매핑되는 값을 지정을 해서 이제 이상적인 토큰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겐 생성 단계로서 이 겐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 얻은 인베딩을 이제 가지고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이제 메이지에서는 이 벡터 양자화 단계, 즉 토큰화에 사용되는 이 부분만 이제 따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겐 생성 단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VIT, 비주얼 트랜스포머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입력이 토큰으로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토큰에 대한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를 이제 VIT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합니다. 이 V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패치로 나눠서 단어처럼 취급을 해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적용하는 이미지 처리 기법인데요. 인코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구조가 자세하게는 이렇게 생겼는데 중요한 정보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디코더에서는 인코더로부터 그 받은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픽셀 값을 재구성하거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 생성 성능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때 저희가 클래스 비조건 이미지 생성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랑 반대 개념이 되는 클래스 조건 이미지 생성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는 이제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유형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이 이제 클래스 조건 이미지 생성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블이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반면에 이제 클래스 비조건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는 생성 모델이 이제 무작위로 다양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생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성 과정에서 특정한 어떤 클래스 레이블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이제 따로 레이블이 없는 상태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표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지도로 이제 표현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이제 모르실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넣었는데 이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짜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구체적인 작업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거 이제 예시로 3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는 이제 선형조사,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해가지고 사전 훈련 모델에서 추출된 특징에 이 선형 분류기를 작용을 해가지고 해당 특징이 얼마나 클래스를 잘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퓨저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했을 때 새로운 작업에 적용했을 때도 이제 얼마나 잘 그러니까 잘 분류를 하거나 뭐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전이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도메인에서 이제 그 학습된 지식을 다른 도메인에 적용했을 때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지 그런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표현 학습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메소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소드는 크게 이제 사전학습 평가를 위한
사전 학습 평가랑 그리고 사전 학습이랑 그리고 이제 사후 학습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사전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 색깔이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사전 학습된 BQGAN을 사용을 해가지고 입력 이미지를 의미 토큰으로 이렇게 토큰화를 시키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0.5에서 1 범위의 어떤 가벼운 마스킹 비율 그러니까 마스킹 비율을 변하게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입력 토큰을 이제 무작위로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킹 되지 않은 토큰, 여기 이제 보시면 unmasked 토큰이라 되어 있는데, 이 마스킹 되지 않은 토큰에다가, 토큰을 이 인코더, 디코더,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마스킹된 토큰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서 이제 인코더에서 나온 출력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제 표현에 대한 어떤, 품질이 좀 더 높아지도록 중간에 이런 로스와 차를 사용하고 여기서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 단계씩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토커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VQGAN의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벡터 양자화 단계 구조를 사용을 해서 입력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 토큰으로 토큰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스킹 스트래지라고 해가지고 생성 모델과 이 표현 학습 간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이 마스킹 비율을 바꾸는 방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중심을 이제 0.55 그리고 왼쪽 끝을 0.5 그리고 오른쪽 끝을 1로 설정을 해서 이제 분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랜덤하게 비율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선택된 비율이 0.5라고 하면은 이 구해진 이미지 토큰에서 반절 정도가 이렇게 마스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후에 이 마스킹된 토큰은 무작위로 삭제가 되는데 마스킹 비율이 이제 0.5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 개수에서 0.5를 이제 마스킹된 토큰에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상 비용도 줄어들고 또 생성이랑 표현의 성능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그 이전에 그 연구가 연구에서 이제 가져오게 된 어떤 아이디어인데 이 밈의 그 기반 모델 중에서 대표적인 모델로 이제 이 MA라는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이 0.75 좀 꽤나 높은 그 마스킹 비율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MAE의 어떤 마스킹 비율에 대한 성능 분포인데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75%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연구에서도 삭제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더라라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75% 마스킹된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지금 이 정도 예측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 입력 토큰을 마스킹하고 삭제를 한 다음에 가짜 클래스 토큰, 이 C0를 마스킹이 안 된 토큰 시퀀스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결합된 시퀀스를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에 입력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 인코더에서 이제 여기서 받은 입력을 이제 잠재 특징 공간으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디코딩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인코딩에서 이제 학습된 그 클래스 토큰, 여기서 이제 이게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원래 크기, 다시 입력으로 넣었을 때의 크기로 다시 패딩을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C가 그 클래스 토큰 위치, 이제 여기서, 클래스 토큰 위치가 이제 입력 이미지의 어떤 전역적인 특성을 요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가 이제 다른 이미지들이랑 공유되는 학습
학습되는 토큰이 아니라 그 각 이미지마다 특정 토큰이 주어져서 이제 인코더의 출력을 패딩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VIT 디코더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인코딩된 토큰을 원래 토큰으로 이제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 마스킹되지 않은 토큰을 통해서 이제 마스킹된 토큰을 재구성하는 것이 결국에 목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스킹된 토큰의 로스만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토큰이랑 또 디코더의 출력 사이에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 마스킹된 토큰에 대해서 좀 더 잘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식을 보시면 이제 YM이 이제 마스킹되지 않은 토큰이고, 그래서 이 전체 확률은 이제 VIT에서 예측을 성공한 확률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사진을 여기서 빼먹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중간에 컨트라시브 로스가 이제 엔코더의 출력에서 나온 그 학습된 표현이 이제 컨트라시브 로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컨트라시브 로스를 추가를 하게 됨으로써 이 인코더로 이제 학습된 특징의 선형 조사, 앞에 말씀드렸던 그 리니어 프로빙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입력이 되는 거냐면, 인코더의 출력을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과를 시켜서 두 개의 레이어 MLP를 통과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인포 NC 로스를 통과를 시켜서 얻은 컨트라시브 로스에 이제 학습된 그 표현을 집어넣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얻어진 최종 로스는 이 리컨스트럭티브 로스랑 그리고 컨스트럭티브 로스를 같이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최종 로스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도 말하는 게, 컨트라시브 로스가 없어도 생성과 표현 학습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근데 이제 이걸 추가를 해서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뒤에 리설트 부분에서 이 결과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후 이제 학습에서의 평가를 위한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인 디코딩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부 마스킹된 그 이미지로부터 이제 예측을 하도록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점차 이제 마스킹 비율이 줄어들도록 하는데, 이제 대신에 이제 그 반복마다 마스킹된 토큰을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토큰 중에서 일부를 그 원래 마스킹 됐던 토큰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스킹된 토큰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예측된 토큰 중에서 이제 일부를 다시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션 초반에는 이제 적은 수의 토큰을 교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많이 예측된 토큰과 그리고 원래 마스킹되어 있던 토큰을 더 많이 교체를 함으로써 이제 생성 모델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표현학습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갭이 적용된 인코더의 출력을 이제 분류 모델에 입력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설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 성능 평가랑 또 표현 학습 성능 평가를 위해서 데이터셋은 이미지넷 1K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생성 성능 평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클래스 비조건 이미지 생성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표현 학습 성능 평가는 이 선형조사, 아까 이제 중간 이제 임베딩을 선형 이제 모델에 넣어서 이제 클래스를 잘 예측을 하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백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체 프리트레인은 두고
이제 학습 표현을 넣은 그 분류 기만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 퓨셔 학습이랑 전이 학습의 결과도 같이 도출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평가 요소로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FID라고 해가지고 생성된 이미지랑 그리고 실제 이미지 사이에 그 특징 분포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지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IS라는 지표인데 이는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각각은 이제 C계에 해당하는데 이 IS는 이제 엔트로피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FID는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고 IS는 이제 품질이 높으면 좋은 거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FID가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IS에서도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중간에 이제 트랜스포머로 사용한 게 이제 VIT 베이스냐 아니면 VIT 라지냐를 이제 여기서 나타내고 차이를 두고 있었고 또 여기서 보시면 이 WA라는 게 위커 버전이라는 건데 이 이제 실험을 해 보니까 이 어그멘테이션 조정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롱 버전은 이제 디폴트 버전인데 아무것도 없는 버전은 이제 랜덤 리사이즈 크롭을 0.2에서 1 비율로 조절을 해서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한 거였고 또 이 WA 그 위커 버전은 랜덤 리사이즈 크롭을 0.8에서 1 사이로 조정을 해가지고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 WA가 그러니까 위커 버전으로 한 게 이 그냥 디폴트 버전으로 한 것보다 더 점수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FID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위해서 그 원래 이제 크롭됐던 이미지들이 다시 256 사이즈로 조정이 되고 가운데가 이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가정을 해서 중간을 이제 자른 상태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위커 버전은 별로 많이 자르지 않은 데 비해서 이제 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0.2면은 거의 전체 8분의 1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사이즈가 다시 커지면서 이제 좀 잃어버리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점수가 이건 높게 나타나고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사실 그 이미지에 대한 그 퀄리티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뭔가 이제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그 성능인데 이거는 이제 표현 학습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어큐러시가 이제 탑1 어큐러시를 사용을 해서 성능을 비교한 건데 이 탑1 어큐러시는 모델이 가장 높은 확률을 이제 부여한 그 예측 그러니까 가장 높게 했으니까 거기가 이제 예측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랑 이제 실제 정답 레이블과 일치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간에 메이지 C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추가했는지 아니면 추가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밈 기반의 이제 모델이었는데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이제 좋은 정확도를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추가를 했더니 기존에 이제 74.7에서 이제 78.2 이런 식으로 더 성능이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블이 거의 없는 어떤 그 예측 작업에서 좀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퓨처 러닝으로 이제 사전 훈련된 모델의 그 가중치를 고정을 하고
몇 개의 랩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선형 분류기를 훈련했을 때의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 본 건데요. 이제 5개의 랩을 아니면 이제 10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봤을 때, 네, 이것도 이제 어크레시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이제 그 컨트레시브 러닝을 넣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VIT-B보다는 VIT 라지에서 조금 이제 웨이지의 성능이 더 좋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트랜스퍼 러닝, 전위 학습에 대해서도 이제 모델의 성능을 확인했는데, 이제 다른 데이터 셋에서도 이제 그 모델이 잘 생성을 하고, 그리고 또 표현을 잘 할 수 있는지 결국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그 모델을 이제 다른 이미지 데이터셋 이 8개를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 메이지 C가 이제 컨트레시브 러닝이 포함된 메이지이고, 블루가 이제 메이지인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노란색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픽셀을 입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토큰을 입력으로 받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그 영역을 같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됨으로써 좀 더 여러 도메인에서 잘 작동을 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분석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생성 모델이랑 그 표현 학습의 통합을 좀 가능하게 했던 이 마스킹 비율 조정이랑, 그리고 이제 토큰화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요. 그 표현 학습이 이제 마스킹되는 비율을 그러니까 표현 학습의 어떤 성능이 그 마스킹의 비율을 선택하는 가우스 분포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스킹 비율에 따른 이 선형조사랑 또 이제 클래스 비조건 생성 결과를 각각 나타낸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 뮤가 이제 그 가우스 분포의 이제 평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에 이제 시그마가 분산인데, 만약 분산이 0인 경우라면 마스킹 비율이 그냥 이제 0.7로 고정돼서 이제 가벼운 마스킹 비율이 아닌 그냥 고정된 마스킹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뒤에는 이제 가벼운 마스킹 비율이 적용된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 클래스 비조건 생성 결과로 이제 성능을 평가했을 때, 여기서는 아예 성능이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성 부분에서는 이 가벼운 마스킹 비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표현 학습 측면에서도 마스킹 비율이 고정됐을 때보다는 고정되지 않았을 때 더 높은 선형 조사 성능을 얻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 왜 이제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메이지의 입력과 이제 그 예측 대상으로 이제 토큰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생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 토큰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좀 더 높은 품질의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또 표현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의 그 정보,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의 초반에서 얻었던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 또 그 의미적 표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토크나이제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그 토큰 얘가 이제 그 토큰화한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이 블럭을 그 트랜스폼 블럭을 쌓았을 때 이제 어큐러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한 거였는데, 웨이지가 이 대표적이었던 이 MA보다는 계속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그래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머리랑 테이크홈 메시지 전해드리자면, 이제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은 이제 기존 NLP에서 많이 쓰던 그 마스킹 방식을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적용을 해서
그 이미지 생성이랑 또 표현 학습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결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스킹 비율 조정이랑 그 이미지 토큰화를 통해서 상당히 높은 성능의 이미지 생성과 또 표현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또 컴퓨터 비전이랑 그 자연어 처리가 좀 다른 연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이렇게 다른 그 모달리티에서도 사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NLP에서 사용되던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그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전 트랜스포머로 확장된 케이스도 있었고, 또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사용됐던 이 겐이 이제 텍스트 생성이나 어떤 텍스트의 좀 질을 더 높이는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어떤 각자의 어떤 연구의 어떤 경계를 조금 확장을 해서 보다 복잡하고 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